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 군 당국이 경고 성명을 내고 지난 시간에 한국전쟁 기간에 잘 안 알려졌던 고난의 90일 기간이 왜 중요한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그렇다면 왜 고난의 90일과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원자료들이죠. 이제 이 동순이와 순채라는 만화로 번역되는 거거든요. 이 안의 내용들은 한국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그렇고 실제로 이 만화를 제작한 곳은 이제 미국, 특히 이제 필리핀에 있는 미국 공보원에서 이 자료를 만들거든요. 기묘한 이야기인 거죠.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미국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대로 그려져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기묘한 여행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에 나오는 김영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김영상이라는 기자가 자신이 이 고난의 90일 동안 어떤 경험을 자기 집 근처에서 벌어진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만화에 보면 김영상이라는 사람은 나오지 않고 김융상으로 나옵니다. 김영상의 영어가 이제 김융으로 됐을 텐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영어로 된 원텍스트를 번역을 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상 씨가 김융상 씨로 돼버렸는데 이 한국적인 컨텍스트를 잘 모르는 외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번역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또 재미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원래는 이제 김영상 씨의 이야기인데 가상의 인물로 동순이와 순채라는 캐릭터들을 넣은 거예요. 김융상의 딸로 순채가 나오고 그 순채의 약혼자로 동순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 전략은 사실 이 만화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심리전에서 많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아시아인들을 설득하려면 이 가족 이야기가 되게 핵심이다. 가족 서사를 공산주의자들이 아름답고 단란한 가정을 해체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야지 이 아시아인들의 마음을 좀 감동을 줄 수, 혹은 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상부로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 상부에서 이 빨갱이가 도시를 점령하다라는 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어떤 존재가 요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아시아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만화 버전으로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시가 미국 필리핀에 있는 이제 미국 공보원,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문화원의 그 업무가 이제 하달이 돼서 거기에 있었던 어떤 만화가들이 이 동순이와 순채라는 만화를 이제 탄생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은 원래 영어고 예상 독자층도 미국도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화교나 긴밀한 교류를 하는 여러 나라들의 이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5만 부 정도가 미국 공보원을 통해서 부산에 들어온다는 정보가 이제 여기에 책 하단에 말단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경험이 가면 갈수록 이제 소거가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되게 생생한 목소리였는데 그게 한번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을 통해서 걸러졌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다시 한번 됐지만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엑기스라면 엑기스고 영상 씨는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릴 만큼 그 맥락은 사라진 채 미국이 원하는 일종의 심리전의 하나의 방식으로 어떤 아시아권의 가상의 인물인 동순이와 순채를 만들어내면서 그 이야기를 완전히 탈맥락화시킨 하나의 만화가 이제 이 소재는 한국 전쟁이지만 이제 대중적으로는 더 많이 유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전쟁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이제 미국 심리전과 결합을 해서 한국으로 다시 역수출돼서 돌아오는지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화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연구가 있고 더 그 뒤에는
한국의 그 당시 최고 지식인들이 썼던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로부터 시작해서 대중적으로 가는 대중화의 길이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도 대중화의 어떤 영상인데 어떻게 보면 그 배후에는 미국의 큰 냉전 전략 속에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얻어야겠다는 심리전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많이 잘 안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나요? 금묘가 중요한 질문을 해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 다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또 이제 남북 간의 관계도 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심리전의 문제를 단순히 역사의 문제로 남겨둘 게 아니라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정치적인 대상으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금묘와 함께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스페셜 인터뷰 마지막 이야기. 반공 만화의 진실 3편 기대해달라냥.